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19년도 7월 1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76조의 2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종래에는 뭐 민법이나 형법 그 외에 다른 특별법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괴롭힘의 형태가 뭔가 범죄가 되거나 불법행위가 되면은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는 했었는데요, 그런 법률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직장 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그냥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 내지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부당한 업무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는 자리를 저기 벽 쪽만 보고 앉아있고 그냥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일어나지 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좀 딱 부러지게 형법상의 무슨 뭐 폭행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하진 않지만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말들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 속에서 뭔가 가슴앓이를 했던 그런 직장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벌써 뭐 이 법도 꽤 이제 시일이 지나서 시행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일단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어떤 거는 아예 형법상의 죄가 돼서 형법으로 처벌받겠지만, 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이 과연 무엇이냐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어떤 괴롭힘의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되겠죠. 그래서 요건을 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할 것,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요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쨌든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제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사적 공간이나 사내 메신저, 뭐 SNS, 그 다음에 근로시간 이외에 내지는 뭐 주말에, 공휴일, 뭐 이런 때 하는 것들도 사실상 요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해당하는 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자리를 반드시 뭐 동석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흡연을 강요한다던가, 내지는 뭐 마라톤, 등산 막 이런 것들을 모임에 만들어서 이 모임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치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한다든지, 그리고 뭔가 사적인 시간에도 뭔가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괴롭힘의 유형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을 내가 당하면요, 내 위에 있는 부서나 아니면 대표님, 그 사용자에게 가서 나 이러이러이러한 괴롭힘을 당했다 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한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고 당신 나에게 이런 짓 하지 마세요라고 일단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당신은 오히려 당신의 부하 직원들이 나에게 그런 부당한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경우에 그걸 막아주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오히려 더 나를 괴롭히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의 확보예요. 그러니까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당할 때의 증거들을 뭐 녹음이 됐든 어떤 사진이 됐든 내지는 본인이 뭔가 수기로 기록을 하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그런 내용을 막 욕을 하면서 공유할 게 아니라 나 이러이러하게 부당한 일을 참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뭐 상담조의 대화를 뭔가 카톡으로 다른 사람하고 남겨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거,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 너무 경황이 없고 당황해서 기분이 너무 나쁘고, 그래서 그걸 증거로 만들 어떤 생각을 못 하신다는 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만 하시게 되면은 저쪽 얘기도 또 들어볼 거잖아요. 괴롭힌 그 사람을. 그럼 괴롭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걔 좀 성격 이상하다, 완전 오바다,
아니 사실은 걔가 일이나 똑바로 하면 모르겠는데 일도 똑바로 못해서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가르쳐줬을 뿐인데 지가 그런 어떤 조언이라든지 지적에 기분이 나빠서 나를 뭐 모함하는 거다, 음해하는 거다, 나는 뭐 걔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등등 굉장히 부인하기 일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누구 말이 정확히 맞는지 그거를 판단할 방법이 없잖아요. 피해자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라.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뭐 팀장님 부장님한테 이런 부당한 일 당했어요, 괴롭힘 당했어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야 네가 이상한 거야 하고서는 나를 되게 이상한 부서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불이익을 준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게 되면요,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도 있어요. 그 사장님을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 괴롭힘을 행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긴 한데 아직 법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다만 그 고용주, 사용자들 있잖아요, 대표님들 이런 것들 적절히 조치 안 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선배라서, 직장 선배라서 아니면 뭐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다 관계상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피해자에게 뭔가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하게 되면 요 근거 조항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아요. 형사처벌은 직접적으로 가해를 입힌 사람은 아직은 안 돼요. 물론 폭행을 했거나 명예훼손, 모욕 이런 일반 형법상의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건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죠.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련돼서는 사용자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 사람 관계가 사실 제일 어렵기는 해요. 사실 우리가 뭐 둥글둥글하게 살면 좋지만 나는 둥글둥글하게 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를 원하게 만드는 경우도 되게 있죠. 반면에 또 나는 둥글둥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원하게 나를 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간에 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지위상의 약자라는 이유로 이런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는 근로기준법을 꼭 기억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